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2편가 도시개발법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신도시 그러면 또 개발법에서도 주 초점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게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꼭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주거 단지만이 아니라 상업 단지, 그러니까 공장 단지, 그러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지들을 만드는 겁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해서 땅을 반듯반듯하게 내고 거기다 이제 반듯까지만 하면 되고 거기다 건물까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게 개발 사업이고 그에 대한 법이 개발법입니다. 1장 총론 1번 도시개발사업 정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뿐만이 아니라 상업, 상가, 뭐 무슨 유통단지, 상가단지역, 그다음에 산업, 공장단지역, 그다음에 유통단지역,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여러 목적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굵은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동그라미 2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동그라미 3번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 전에 그 뒤에 있는 환지 방식의 비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자료를 보도록 하시죠. 좀 또 그러니까 시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의 그 약간의 갈등들을 알고 계시고 특히 서울에 그러니까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갖고 그러니까 서울시와 강남구가 행정소송까지 갔었죠. 그 중에 환지냐 아니면 혼용이냐 그걸 갖고 그렇게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어떤 뭐 다른 기타 갈등이 이제 얹어져서 소송까지 갔던 거였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 뭐 그 일반 사람들도 개발 사업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게 됐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참고로 개발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개발법을 환지법이라고 합니다. 개발법의 중요한 거는 환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시험에서도 개발법 6문제 중에 환지에서 2문제, 수용 방식에서 0.5문제 그 정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먼저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뭐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부터 10번까지 땅이 있죠.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5, 6, 그러니까 7, 8, 9, 10 땅이 있습니다. 땅 다 삐뚤삐뚤한 거죠.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큰 트럭도 못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땅에 어떤 큰 건물도 들어설 수 없게 땅이 조그맣 돼 있고 다 삐뚤삐뚤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자고요. 그래서 목적한 바대로 쓰기 위해서 여기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개발하려면 공적시설 들어와야죠. 그래서 먼저 당연히 큰 신장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구청, 세무서, 공공시설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업하는데 돈 드는데 그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합니다. 채비지가 정해지죠. 뭐 도로도 역시 공공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땅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거죠. 반듯하게 정리를 해서 이 중에서 그래도 큰 땅이었던 6번과 8번 사람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다 새 땅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요 8번 땅을 보도록 하시죠. 8번 땅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예전에 땅은 이제 훨씬 더 컸겠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사람에게 이쪽 새 땅을 준다고 이제 정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번 땅 가진 사람이 예전에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다고 치죠. 그런데 여기만큼 공공시설이나 채비지가 훨씬 더 예전보다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땅을 중국에서 사온 거 아니죠. 다 개인 땅들 중에서 출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느 정도 비율에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8번 땅 주인이 새 땅 500제곱미터를 받게 된다고 치죠. 땅이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나지만 찬성을 하죠. 왜냐면 옛날 논두렁 밭두렁 때 제곱미터당 10,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새로 반듯한 신도시 땅이잖아요. 신도시 땅이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은 될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다들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8번 땅에 있었던 종전 토지에 있었던 그러니까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이 8번 땅, 새 땅에 대한 이 새 땅을 환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을 환지사업. 그 환지사업을 통해서 넘겨주게 되는 하나하나의 새 땅들을 환지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로 옮겨주는 게 환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땅 삐뚤삐뚤한 모양이 반듯하게 정리가 됐죠. 이것을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 환지사업을 2003년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은 그러니까 1910년대 일제가 조선 초기 침탈할 때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2003년까지 대한민국 1기 신도시 8688 1기 신도시 전까지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해서 그러니까 1988년까지 그때까지 대한민국 시가지 개발의 모든 거의 대부분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우리가 구도심, 구시가지, 오래된 주택가 얘기되는 것은 그 모양이 일제 때 만들어졌어요? 조선 때 만들어졌어요? 뭔가 사업을 한 거죠. 일제 뒤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가장 기본축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데 8688 1기 신도시 뒤에 그 뒤로는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수용 방식의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면서는 얘는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토지개발의 가장 기본 모양입니다. 또 여기에서 확장돼서 도시정비법에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가는 게 진행되게 되는 거죠. 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수용 방법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수용은 대상 땅이 있다고 치죠. 뭐 1, 2, 3, 4, 그러니까 5, 6, 7, 8, 그러니까 90 땅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 전체를 다 시행자가 돈 주고 다 사들이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뺏어가는 거죠. 물론 돈은 주고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 전체를 시행자가 한 덩어리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리로 판교 신도시요.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 전체를 시행자가 다 사들여서 한와이 토지로 만든 겁니다. 그걸 뭐 토지공사에서 저희 직원들 놀이터로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니까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죠. 신장도 내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시설 부지들 정해서 그거를 파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벤처단지 땅, 아파트단지 땅, 상가 땅, 백화점 땅을 정해서 그것을 돈 받고 파는 거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들을 정해서 정해진 땅을 산 사람들이 거기다 백화점 짓고 아파트 짓고 벤처단지 짓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수용 방법입니다. 수용은 돈 주고 사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8번 땅 주인이 있었다고 치죠. 1000제곱미터 만원짜리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용을 통해서 땅을 살 때는 이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평가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네 하는 걸 다 빼고요. 농사 짓던 배추 키우고 상추 키우던 그 값으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700만 원 받고 주고 사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크게 지어 있고 있었고 농사에서 배추 상추 팔아서 요만큼 돈 나오는 거에 비해서 땅값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엄청난 땅 부자가 돈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환지와 수용의 차이는 환지는 아까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라면 수용은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지 사업은 계속 새 땅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모든 개발 이익들을 땅 주인들이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받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변 땅은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가까이 뛰었을 텐데 그 700만 원 갖고 어디 땅을 얼마나 사겠어요. 그러니까 한때 덩어리만 큰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당에서 보상금 받아갖고 크게 아무튼 뭔가 잘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동안 뭐 밀려있던 빚이나 딸내미들 시집 보내고 또 아니면 아들내미 장가 보내고 하는데 쓰고 뭐 겨우겨우 이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아무튼 수용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물론 이제 혼용까지 그림을 보고 가겠습니다. 혼용 방식에는 구역, 그러니까 분할도 있고요. 혼용 방식에는 그러니까 구역, 미분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분할은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으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5, 6, 7, 8, 9, 10 땅이 있으면 여기 미분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5, 6, 7, 8, 9, 10 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역을 분할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 그어서 그러니까 위쪽은 수용이다. 그리고 아래쪽은 환지이다 라고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할 혼용 방식은 그냥 선을 정하지 않고요.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3, 4, 6, 8 사람에게만요. 3, 4, 6, 8 요 사람들 땅은 환지를 해주고 하나하나마다 찍어서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용이다 라고 정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 돈 줘서 내보내고 그러니까 단지 조성하고 7, 8, 90 사람에게는 새 땅, 빤딴한 땅으로 맞춰주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정해진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돈 줘서 내보내고 수용, 이 사람들에게 새 땅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는 여기에 있으면 환지를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시행자가 찍는 거잖아요. 시행자가 물론 이제 법에 따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못된 시행자들은 자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그다음에 외숙모, 뭔가 조카, 처조카 등의 경우에는 다 그 환지로 해서 땅 부자가 되게 하고 나머지 땅 사람들은 다 돈 줘서 쫓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이런 상황들을 좀 떠올리셔야 개발법 공부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혼용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걸 법조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요. 환지는 지대공 때 환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수용으로 합니다. 수용 대규모 단지는 아시겠죠? 축구장 930만 제곱미터가 하나예요. 한 덩어리 땅입니다. 그 한 필지를 이렇게 5토막으로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3토막으로 쪼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여기에 1000명이 있었던 10,000명이 있었던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걸 쪼개서 파는 거니까 대규모 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환지는 여기 토지 소유자가 10명이면 이쪽에서 10개,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었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개 조각을 내야 되는 거죠. 대규모 땅이 아닙니다. 수용은 다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일반 시세보다는 싸다는 얘기지 여기 단가 자체가 높으면은 사는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아예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가 높으면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환지로 하는 거죠.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환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빤딴한 땅이 낫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보다는 그러니까 신장로가 낫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할 때 환지로 한다. 환지하면 땅값 10배 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마음대로 쓴 거 아니고요. 통계입니다. 15년간 개발사업 환지사업 통계가 전국 평균이 9.3배입니다. 전국 평균이 9.3배예요. 수도권은 20배도 넘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남은 땅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에서 한다면 50배도 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거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뭐 솟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 주게 된다고요.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잡는 미사일 있잖아요. 뭐 스팅어 미사일,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 오르게 된다. 아무튼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길게 드렸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동그라미 1번 환지방식 점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가 지역의 지가가 높으면 사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수용이 어려우니까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딴한 땅이 낫다. 대지로서의 효용징징과 논두렁 밭두렁보다 신장로가 낫다.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수용 방식은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공급하고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혼용은 두 가지를 섞는 거고요. 두 번째 점, 혼용 방식에서 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할 혼용 때는 땅을 구분했으면 비용도 구분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이제 3번 도시개발사업 절차입니다. 앞 시간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시설사업 절차를 보셨죠. 그때도 기본 가닥은 보셨습니다. 공익사업들은 신중하게 진행을 하라고요. 그래서 계획 2개, 3개 세우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차질 없이 집행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죠. 표의 셋째 줄이요. 개발사업,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 개발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개발구역,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실시계획,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든다, 설계도 결정하고요.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 환지 때는 환지계획, 옛날 땅 대신에 새 땅 어디로 바꿔준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법에 어디서든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행위주체는 이상 4가지가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작부터 농지법 끝날 때까지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1, 2, 3, 4 4가지로 쓴 자리도 있겠고 또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번호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개발법에서는 번호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을 합쳐서 1번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 국세 많이 들어가는 회사, 적게 들어가는 회사 2번, 3번, 지방세 들어가는 회사, 지방공사가 있고 민간에 5번, 6번, 7번, 8번, 9번, 또 9에 2번, 10번, 11번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1번인데 9에 2가 있어서 전부 12가지 시행자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니까 더 얘기할 게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보시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기초,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인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 민간 시행자 중에 조합이 있는데 조합은 강제가입이다. 공익사업 조합이니까 강제가입이고, 그러니까 강제가입이어서 전부 환지 때만 사업을 조합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합 그쪽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죠. 표의 세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형.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냐고요. 논두렁, 밭두렁, 그다음에 도둑뇽 잘 헤엄치고 다니고 또 산토끼 잘 뛰어다니는 산자락, 거기를 싹 밀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붓겠다.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진정대교, 시댁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판에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5가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예외인 거고요. 원칙은 시댁이죠.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할 수 없고, 물론 여기에 시장은 대도시장이 써져 있으니까 50만 미만의 소규모시를 얘기하는 거죠.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청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관청 쪽에다가 어느 자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죠. 민원을 넣듯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 국시대. 이 사람들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국시대가 지정하고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칸에서 여기다 선을 대면 지정권자와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구분되기도 하겠죠. 네 번째 칸에서요. 여기다 선을 대면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칸에 여기다 선을 대면 국가지방행정청과 공기업, 그러니까 공적 주체와 민간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상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구분을 어디다 대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장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어디에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첫 번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또 6문제 중에 3문제가 이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양이 많으면 큰 틀을 잡으셔야죠. 먼저 각철, 그러니까 제목들 목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장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 대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2장 2절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 2장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그 예외, 다음 보시면 2장 4절 개발계획 규모, 그러니까 2장 5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가운데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1장이 있었으니까 2장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 그러니까 두 번째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그러니까 세 번째 개발계획의 절차, 다음에 네 번째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덩어리는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지, 다섯 번째 시행자 그 가운데 이제 조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2장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그러니까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내용 그대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굵은 1번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1-1번 시댁, 이 원칙이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 이 원칙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고 1-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5가지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번 예외. 그 중에 4가지 사유는 뻔한 겁니다. 1번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지정해야죠.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 다른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겁니다. 3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하면 국가가 나서야 되죠. 4번 둘 이상이 걸치는 경우로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댁이 지정을 하고 둘 이상 걸쳐 있으면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투닥거리고 다투면 위에서 지정한다. 5번 그래서 1, 2, 3, 4 4가지는 뻔한 겁니다. 뭐 객관식 문제에서 뭐 틀릴 리가 없는 거죠. 5번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거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고 공기업과 민관이 행정청이 아닌 자죠. 관청이 아닌 자는 관청 바깥에서는 즉 관청 쪽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세가 많이 들어간 2번 공공기관, 국세가 찌끔 들어간 3번 정부 출연기관은 국세가 들어간 회사니까 원칙 기본은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지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직접 세종 날라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도 있다. 그 하나가 특별한 거죠. 뭐 국세 들어갔으니까 뭐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 국토부 장관에게 30만 제곱미터 숫자가 있습니다. 굵은 2번 지정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 도지사,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지정 제한, 그러니까 이 시행자 중에 그러니까 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제한해달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조합이 있지도 않은 거죠. 조합을 제외한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즉 관청 바깥에서 아까 국세 들어가는 데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세종과 제주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에게, 그게 아니면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2장 2절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 먼저 굵은 1번 개발계획 내용 보시면 1번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와 면적 어디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한 30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30여 가지 항목이 있고 그 한쪽 하나마다 한 항목마다 A4용지 3쪽씩 4쪽씩만 잡아도 100쪽이 훨씬 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개발계획에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개발구역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30가지가 발표되는 거고 개발구역 위치도 발표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2번, 3번 생략하고요. 4번 시행자 이 12가지 중에서 누가 해봐라 시행자. 다음에 환지다, 수용이다, 혼용이다. 그러니까 시행 방식. 그러니까 다음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 중에서 그러니까 6번부터 11번까지는 뭐 읽는 거 생략하고요. 여기에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14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수용 방식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토지 등의 그러니까 세부 목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용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니까 부지를 다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돈 되는 거 목록을 다 미리 정해놔야만 그것만 돈 주고 사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동네 뭐 저것도 돈 준대, 저것도 돈 준대. 그럼 뭐라도 하나 갖다 꽂아야지. 그러면 그것도 돈 받을까? 뭐 그렇게 되면 뭐 동네가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조사를 해서 있는 것만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목록이 개발계획에 포함됩니다. 그 수용과 관련된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개발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30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목적은 지금 이쪽 3절의 주된 목적은 굵은 1번, 굵은 2번, 굵은 3번, 굵은 3번 원칙과 예외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이쪽의 주 목적입니다. 그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선 그 굵은 3번을 가려면 일단 굵은 1번부터 보셔야죠. 개발구역 지정 절차.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 자체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용용용 입지 기개정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표의 첫째 줄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법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조금 달라졌겠죠. 표의 둘째 줄이요. 기초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선권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계획이죠. 따라서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면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이 개발 계획 100쪽 문서를 확정 발표하게 되는 거죠. 100쪽 문서를 확정 발표하면 거기에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30가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 3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 뭐 문장으로 보실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청회 요 하나만 있습니다. 굵은 1번 문장에 동그라미 1번 그 중에 두 번째 점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즉 크든 작든 주민의견 청취 공람은 반드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가 크면 공청회도 해야 된다.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요. 다음 굵은 2번 환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공람 공고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취지는 이런 겁니다. 어느 누가 땅을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었는데 그걸 10개로 쪼각내서 그러니까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뭐 이제 수용이면 다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환지는 새 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다 1,000제곱미터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죠. 아니 꿈속에서 나타난 뭐 조상님 얘기를 잘 들었거나 아니면 뭐 누구 말씀을 잘 들었거나 아무튼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새 땅 10개를 각각 하나씩 10개를 받아가겠죠. 그런데 B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막 땅 쪼개고 다니는데 B는 뭘 쪼개 그냥 와서 여름이니까 수박이나 쪼개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참 진행돼서 여기에 개발 사업이 된다네 환지 사업이 된다네 땅 있으면은 새 땅을 받는다네
근데 큰 조각이 있으면 이쪽 세 조각 하나를 받는 거고 작은 조각이도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는 받는다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큰 거 하나 받는 것보다 작은 사람 작은 걸로 10개를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건 아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돼서야 부랴부랴 그러면 나도 쪼개야지 투기꾼들 나중에 설치는 거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투기꾼들 설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구역 지정된 다음에요. 이 절차 거치는데 그러니까 2년이 걸린다고요.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어지간한 계획은 보통 3년이지만 이 개발, 계획 얘는 두 글자 2년 시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뛰겠죠. 그 다음에 부랴부랴 관청에서 뭐 막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초장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가장 초장 시점, 구역 지정된 때가 아니라 여기에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안에 신문 광고가 난 최초 공개 시점부터 투기꾼 설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문 광고가 나는 날 마감을 치는 겁니다. 뭐 최초하고 마감하고 좀 성격이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신문에 발표한 날 마감 쳐서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새 땅 주는 거고 그 주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주에 쪼개서 그 조각 받은 사람들은 다 투기꾼 다 내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뭐라고 하고요? 기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문장으로 보시면 굵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기준일이라는 건 투기 잡기 위해서 즉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공청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신문에 광고가 난 날을 그날 기준으로 해서 마감 치는 거죠. 이 날짜에 있던 사람만 새 땅을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치는 겁니다. 기준일이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기준일 정해진 신문 발표가 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별 장난 해봤자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청산, 돈 줘서 내쫓거나 환지정을 제한, 새 땅 안 주거나 건축물은 보상한다, 돈 줘서 내쫓는다는 거죠. 다 쪽수 증가되는 겁니다. 작은 1번 한 필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 2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주인 1명인데 다수의 주택으로 전환, 집주인 10명, 20명 3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따로, 주택 등 건축물 따로 각각 쪽수 증가인 거죠. 4번은 쪽수 증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 공개 시점을 기준일로 정하고 마감 친다는 얘기죠.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절차를 거쳐서 큰 덩어리의 공익사업을 하니까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신문 발표부터 나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이 뒤로 쪼갠 사람한테는 안 주지만 아무튼 또 땅값은 계속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절차는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또 투기꾼 설치는 건 막아야 되고 방법이 뭐냐면 구역만 먼저 달랑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만 먼저 달랑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 날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 그러니까 투기 활동들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천천히 세우자고요. 신중하게 세우자고요.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은 신중하게 잘 세울 수도 있고 투기꾼 설치는 건 막을 수도 있고 계획 30개 항목 중에 이러저러한 것 중에 구역을 비롯한 중요한 한두 가지는 이미 발표됐고 나머지를 발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습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실제 법 운영은 이게 2003년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뒤로는 다 기습 발표로만 가는 겁니다. 먼저 원칙이요. 3-1번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30개 항목을 결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시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서 응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면 사무실이나 도서관 방 문 열고 거실 문 열고 화장실 가서 문 열고 문 닫고 그다음에 일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야 된다. 숟가락 젓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30개 결정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고 공법에 이런 표현들을 다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상식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절차가 시간이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3-10원 예외가 있습니다. 단 세종시와 같이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그러니까 다음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이 이 다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공모 때는 당연하죠. 세종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멋진 설계도를 갖고 와보세요. 그 중에서 당선되면 상금도 드리고 사업 시행권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세계 전국 사람들한테 그런 멋진 설계안을 받았습니다. 세종 신도시에 대한 멋진 설계안을 갖고 와보세요 인 거죠. 세종 신도시에 대한 위치를 먼저 정해놔야만 설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니은 이쪽은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구역만 먼저 지정 발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다음 내용이요. 계속 이어서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체의 30% 이하. 3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장관끼리 협의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신도시인 거죠. 신도시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녹관농자를 주상공으로 바꾸는 거죠. 대한민국 땅 4가지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9가지요. 도시지역을 4가지 주상공록으로 나누고 관리지역 3가지 계생보가 있고 다음에 농자는 따로 구분이 없죠. 그런데 녹지지역은 또 3가지 뭐로 나누게 되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상공까지는 이미 개발 끝난 땅이죠. 그래서 주상공은 빼고요. 녹관농자인 거죠. 녹관농자가 개발되지 않은 곳이고 신도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전녹지는 길이 보전하세 도시적 최후의 허파입니다. 보전녹지 손대면 도시 사람들 다 콜록콜록 캑캑캑 다 숨을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보전녹지는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전녹지를 뺀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보전녹지를 뺀 녹관농자입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이 되는 거죠. 그쪽이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주상공 조금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보전녹지를 뺀 녹관농자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냐면 어디 신도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고요. 주상공 여기 면사무소 있습니다. 여기 시오버스 정류장 있어요. 동네 우체국 있어요. 그거 빼고 해야 된다. 녹관농자만 찾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신도시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기 찌끔 포함해서 신도시를 만들면 신도시를 훨씬 더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사무소 자리, 시외버스 정류장 자리, 우체국 자리 포함시킬 수 있다.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 장관끼리 협의해서 갈 때는 기습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기습 발표 이 사항은 개발법 앞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뒤로도 세부적인 내용에 가면 2-3번 계속 또 나오게 되니까 원칙,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확정한다. 그런데 기습 발표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흐름들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다음에 2장 4절 개발구역 규모가 있습니다. 좀 보시죠. 3절 절차와 그 예외를 보셨고 규모를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되죠. 그냥 그 표에 있는 숫자 그대로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되고요? 113, 11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 없고 관농자 30, 20이 되는 거죠. 113,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 도시적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땅만 만들어내도 땅만 어디 확보해서 확보만 해도 개발 사업할 수 있죠. 바로 5분만 걸어 나가도 전철 있고 다음에 10분만 걸어 나가도 도서관 다 있으니까 시설 다 갖춰져 있으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 관농자는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시설 안 갖추고 콘크리트만 들이부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저것 시설 갖춰야 되니까 30만은 돼야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20만만 돼도 지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113 용도지역 흐름, 도관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이것들은 다 아시니까 그냥 숫자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113,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상, 그러니까 2장에 이제 5절 남아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끊고, 그러니까 다음 이제 5절 조합의 시행자와 조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큰 목차들이요. 첫 번째, 지정과 요청과 제한. 그러니까 두 번째, 포함되는 내용. 세 번째, 절차, 원칙과 예외,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니까 4절, 일정한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2장 5절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